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시장은 이날 노동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시장은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점이 유럽 시장에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가 0.9% 이상 올랐고요. 프랑스 깨아크 지수는 0.8%, 영국의 푸시백 지수가 0.68% 올라서 유럽 증시를 총망라하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이날 0.7%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편 미국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팬데믹 당시에 실업자들에게 주어졌던 추가 실업수당도 종료가 됐거든요. 최근에는 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가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끝까지 어떤 이유에서였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였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직장을 구하지 않았던 미국인들도 이제는 차츰 직장에 좀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이 이제 조금씩 해소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자, 지난 밤 사이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던 만큼 저희가 미국 시황을 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을 모시고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특집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저희가 그 이슈들을 좀 키워드를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 시장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은 미국에서 적용이 됐었던 이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탓에 긴축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렇다는 점이 금요일장엔 적용이 안 됐었고요. 이제 그 월요일장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유럽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자, 미국 시장은 이 노동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라지는 안전망이라고 해서 좀 뭔가 무서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현재 시각으로 9월 6일부로 수백만 미국인들이 이 팬데믹을 좀 견딜 수 있게 해줬던 안전망이었죠. 네. 추가 실업수당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라진 제도가 작년 3월에서 7월에 법정 실업수당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를 해줬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를 300달러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약 한 750만 명 정도는 실업수당을 앞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은 300달러의 지급을 중단받게 됐습니다. 그간 이 공화당과 소상공인들은 추가 실업수당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려서 구인난과 그리고 경기 회복 지연을 좀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 그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로 치면 근로자의 날인 거고 미국에서 노동절인데, 자, 이날에 맞춰서 또 이제 실업자들에게 주어졌던 추가 실업수당이 좀 종료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업수당을 너무 받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일자리에 안 나가는 거야 라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이 계속 있었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구인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에도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지켜본 바로는, 네. 그리고 통계상으로는 효과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이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기에 종료한 주가 한 25개 정도 되죠, 미국에서. 네. 근데 이 25개 주에서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가는 동안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단 1.33%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25개 주가 1.37% 고용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더라도 미국의 26개 주가 조기에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종료를 했는데요. 근데 좀 통계를 따져보니까 8명 중에 1명 정도만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이 좀 구인난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고 이 구직 활동에 뛰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또 일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됐을 때 소비 지출은 급감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당이 1달러 주는 것은 임금이 한 7센트 정도 늘어야지 이것이 상쇄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임금 상승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가 굉장히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소비 지출 측면에서는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고용 시장이 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면서 시장이 당분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고용 시장이 계속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실물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또 시장은 또 하락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마냥 좀 반갑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매크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을 네네. 때 이런 것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이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좀 떨어졌던 구간을 저희가 네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어떤 경기 회복의 피크아웃 우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촉발시켰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경기 회복이 본 궤도에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의 지표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죠. 아시아의 히어로입니다. 뭔지 딱 아시겠죠? 팀장님도. 그림 보니까 알겠네. 자,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마블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아시아 히어로물인 상치, 10개 반지의 전설인가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노동절 연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지난 개봉 4일 동안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에서만 약 9천만 달러의 티켓을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약 5,200만 달러를 예상했던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고요. 마블 시리즈 기준으로는 지난 7월 개봉했던 블랙 위도우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아시아의 히어로가 이번에 주인공인데, 자, 이번 마블 히어로물 가운데 첫 번째 아시아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이번에 극장 관객 가운데 약 17%가 또 아시아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만약에 개봉을 하면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자, 이번 기록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게 노동절 연휴가 원래는 대표적으로 영화 산업의 비수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 준비에 바빠서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대학 풋볼 리그와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영화보다는 이 스포츠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절 연휴에 신기록을 세웠다는 게 그 상치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이번에 영화관 전용으로 극장에 개봉을 했습니다. 아직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들은 아직 정상화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영화는 디즈니 플러스와 영화관의 동시 개봉이 아니라 극장 전용 개봉으로 막을 올렸는데 동시 개봉이 아닌 상황에서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블랙 위도우 이후 두 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디즈니는 또 다른 새로운 그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주 후에 다른 마블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베놈 2탄이 공개될 예정인데 베놈 1탄은 그 2018년 박스오피스에서 8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서 역대 6번째로 높은 매출을 올린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탄 역시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자, 이처럼 디즈니가 수차례 예고했던 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수많은 그 영화의 라인업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바 있었죠. 그 빵빵했던 라인업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 자, 그만큼 디즈니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도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팀장님, 영화 하나가 흥행했다고 해서 디즈니가 확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빵빵한 라인업들이 계속 연달아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 싶은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뜯어다 보면은 사업별로 좀 따져보면은 테마파크 관련 사업부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까지의 좀 이 회복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것이 포함이 된 엔터테인먼트 사업 역시도
좀 기대를 모으는 부분,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제시가 되고 있는 투자 의견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도이체방크가 매수 의견을 유지는 했지만은 목표 주가를 213달러에서 200달러로 내려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전 사업부에 대한 이익 전망을 당사가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DTC 부문의 매출은 오는 이 FY 2022와 2024 사이에 연평균 25%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올해 주가가 굉장히 횡보하고 있죠. 지금 네. 보면 수익률이 거의 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IB가 조금씩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잡고 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뭐 영화가 흥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뉴스플로우로 나오는 것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렇다면 투자 의견이 어떻게 변할까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의미일까요? 뭐 계속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미 그만큼의 기대감은 주가에 좀 반영됐다는 의견이 월가에서는 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면은 뭐 신고가를 기록한 그런 구간도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회복이 돼야 할 부분, 그러니까 코어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는 뭐 테마파크 부문이라든지 굿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를 쉽사리 좀 올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델타 변이 이런 네, 네. 확산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뭐 좋은 좀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 네, 네. 과연 이제 주요 IB가 좀 따라서 실적 전망치도 올리고 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또 트래킹을 하기 시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점점 멀어져 간다. 이거 혹시 노래를 인용하신 건가요? 네, 노래 가사를 인용을 해봤는데요. 네. 이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간다. 이런 좀 키워드를 제가 선정을 해본 건데요. 여전히 심각한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애초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것 같다는 게 자동차 업체 CEO들의 좀 시각이었었는데 네. 이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일까요? 네, 많이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뭐 5, 6월 정도가 최악이었다. 네네. 그리고 최악을 지났다라는 그때 경영진들의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는 폭스바겐과 다임러 그리고 포드 경영진이 바로 이제 월요일에 독일 뮌헨 모터쇼 자리에서 언제 이 같은 반도체 쇼티지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다라고 밝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 CEO가 칩 쇼티지로 특히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 당초 이 여름 휴가 이후에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바가 이미 있었습니다. 포드의 유럽 회장도요, 칩 쇼티지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정확한 해결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원재료도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임더 CEO도 2023년까지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일단은 동남아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는 것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은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제 공급 부족은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포드 유럽 회장이 2024년까지 예상한 거는 참 좀 저희에게도 좀 두렵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업계에서 최근에 이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이 언급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의견이 어떻게 네네. 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뉴스플로우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2일에 GM 같은 경우에 북미 8개 공장에서 9월 생산을 감축한다라고 이미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토요타에서도 9월 글로벌 생산량을 기존 계획 대비해서 40% 감축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 포드 자동차도 F150, 이 플래그십 픽업 트럭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뭐 공급 부족과 그리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에 영향이 좀 직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포드가 8월에 미국 이 자동차 판매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YY 기준으로 33.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전기차 판매는 67.3%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전기차에 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여파가 좀 전이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쁘게 보지만은 못할 그런 전기차에 대한 매출 수치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사실 올 초부터 우리는 크게 뉴스화됐던 사안이었었잖아요. 근데 올해 초부터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때까지는 자동차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 지금은 이게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좀 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GM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한 20%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반대수 쇼티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변곡점이 뭐 한 5, 6월 그리고 여름 정도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토요타가 생산량을 감축한 게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다. 네. 왜냐하면 기사 헤드라인을 보더라도 굉장히 뭐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타가 생산량을 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토요타는 원래도 이제 일본에서 뭐 지진도 많이 나고 이런 자연재해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생산량을 좀 조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고를 관리를 잘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네. 근데 그런 토요타가 이번에 이 생산량 감축을 결정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럼 이 상황이 심각한 거냐. 그리고 여기에는 뭐 반도체 쇼티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부품을 또 생산을 하고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더불어서 네네.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빨리 그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특집을 마련했죠. 반도체 시장의 그 업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후에 마련했으니까 키움증권 안석훈 부장과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번엔 알루미늄. 이게 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썩 좋은 뉴스만은 아니에요. 이 알루미늄 가격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 텐데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이 현상이 일어난 건데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원인은 좀 차치하더라도 기니는 워낙 그 광물이 풍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 차질로 인해 광물 수급이 부족할 경우에 또 다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도 상당히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이날 뭐 2,768달러까지 올라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상장된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은 14%나 급등을 했고, 뭐 호주 기업은 한 2%, 중국 기업은 한 5% 이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는 월요일장에 휴장으로 좀 거래를 안 했었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장이 열리게 되면 이 알코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프리카 기니가 알루미늄 시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그 영향을 차지하고 있길래 그러냐라고 봤더니 2020년 8,240만 톤을 알루미늄 원광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광을 수출했는데 이게 세계 최대 알루미늄 수출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거고요. 자, 반도체에 이어서 또 다른 서플라이 체인 우려를 부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자,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요. 다만 이제 뭐 분명 악영향은 좀 있겠지만 알코아 같이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죠. 이런 기업들은 또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미국 등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이제 중국 등에서 또 공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이제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기니에서의 쿠데타 이런 또 돌발 이슈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좀 견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알루미늄은 이제 또 앞선 또 이슈와도 연결이 되는데
전기차에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영진들이 이 얘기하는 것, 차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품과 원재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이 차 업계의 좀 고민거리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알코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코아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10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도 2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드 PR은 10 이하로 굉장히 낮게 좀 밸류에이션을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또 이유가 내년에는 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역성장할 것으로 일단은 컨센서스 상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이런 가격 급등 등을 반영을 해서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밸류를 여전히 좀 낮게 주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46달러로 뭐 상향하는 등 일부의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마켓워치 집계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목표 주가도 49.33달러 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좋은 거는 알겠고 그리고 네네.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좀 수혜를 받는 것도 알겠는데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큰 업사이드를 지금 젖히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관련주들 투자하면 딱 됐었는데 알루미늄은 뭐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